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현재 모집 부분은 일반직이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일반 행원을 채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내용에는 기업 고객 여신이나 수신, 뭐 아니면 개인 고객 여신이나 뭐 수신, 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포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걸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직무 하나에 혹은 한두 개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여기에 좀 더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혹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5일 목요일 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첨삭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목은 총 4가지인데요.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 주요 성장 과정 및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약점에 대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인데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 자소서 책이나 이런 교재를 되게 많이 읽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은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장점과 단점은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인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은 조금 더 직무적이고 약간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 그렇게 풀어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뭐 물론 이게 뭐 국어사전상의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면접이나 취업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과 문단 나누기는 제가 자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내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한 뒤 강점과 약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과 약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직무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을 했는데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 강점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 강점이기 때문에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플러스적인 요인을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 필요한 접점을 나와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소서를 쓸 때 조금 더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은 조금 불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이나 직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강점을 통하여 실제로 성과나 혹은 역량을 발휘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된 역량이나 저는 접점을 살려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은행원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일반직에 전혀 맞지 않는 포인트라면, 내가 강점으로 어필을 했다, 사례를 아무리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나 받아들이는 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접점은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한 약점으로 내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뭐 어떤 게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는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은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일단 두 가지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구구절절한 상황 설명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었다.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고, 풀어가면서 천자의 글자수 중에서 300자, 400자를 상황 설명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모든 첨삭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을 궁금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상황 자체는 아무리 내가 잘 적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간략화하여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정말 노력해서 나의 어떤 노력과 그런 노력을 통한 결과, 이런 것에 집중하여서 글자 수를 채우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를 언급할 때에도 단순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원하는 소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뭐 수치나 지표를 통한 결과, 이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몇 퍼센트의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결과를 확실하게 빌드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하여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를 했던 경험을 작성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네, 일단 이것도 두 가지씩 문단 나누게 해주시면 좋고요. 반드시 성공 사례만 적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이나 실패를 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수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성공 사례를 적는 게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100명이 적었다고 하면 60명이나 70명 정도는 성공 사례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실패했던 사례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례가 있다. 혹은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실패 사례를 적절하게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실패 사례를 적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성공 사례에 대해서 빌드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뻔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나의 경험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 사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내용은 단순히 내가 잘했다. 뭐 예를 들어 성공 사례면 내가 정말 잘했다를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남들과 차별화되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유연한 사고를 어떻게 했다 했는데 결국은 읽어보면 잘한 거고 막상 이걸 보면 이게 정말 유연한 사고나 남다르게 시도하여서 정말 색다른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성공하고 내가 단순히 어떤 거를 성과를 냈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은 창의력 혹은 차별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얻은 것에 대하여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형식적으로 좀 뻔하거나 추상적으로 끝나는 마무리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포커스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로 빌드업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뭐 은행 내 다양한 직무 중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두 가지씩 어떠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으로 지원 동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분단 나누기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모집 부분이나 직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이런 항목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 지원한 지원 동기 뒤에는 항상 포부가 붙어야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단순히 내가 지원하였습니다 하기에는 그런 지원하였다고 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하였다라던가 아니면 은행의 모습 중에서 은행에서 특화된 어떤 서비스에서 내가 좀 더 배우고 거기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던가 이런 포커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 동기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항목 작성할 때는 지원한 직무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은행원은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지원하면 신한은행에 맞는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뭐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뭐 일반직도 있고 지금은 채용하지 않은 RS직도 있는데 그런 RS직에 대한 업무 범위, 그 다음에 일반직에 대한 업무 범위, 그리고 일반직에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은행에 가보면 알아요. 뭐 개인 대출 창구가 따로 있는지, 뭐 프리미어 고객 따로 있는지, 뭐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걸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겠죠. 뭐 나는 뭐 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겠다. 나는 어떤 고객에 대한 자산 관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일반직으로 입사하게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는 없겠죠. 지점에서 있는 포지션 중에서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여기 항목에서 묻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정말 이 우리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한은행의 은행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 동기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길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입사하여서 뭐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인재상인지 말도 안 했고, 뭐 어떻게 맞는지도 말도 안 했고,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하여서 지원하였다라는 게 정말 뭐 남들과 겹쳐도 괜찮은데, 정말 나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옛날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지원 동기는 당연히 돈 벌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신한은행에 지원한다면은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는 조사해보고 지원을 해봐야 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지원하였을 때 이런 부분이 좋겠다 혹은 기업의 어떤 이런 것들은 되게 행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좋은 요소다라는 것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나 신사업들을 또 도전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본인이 살릴 수 있다면 살려도 괜찮고요. 무조건 막 은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로 딱 맞춰가지고 정형화된 걸로 가진 않아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어떠한 전문성을 얻겠다와 같은 성장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확한 성장 분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게 되려면 기업에 대한 조사, 직무에 대한 조사 이후에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았고요. 우선은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는 9월 15일 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은행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일이 걸리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채워서 주시기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첨삭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류부터 또 면접까지 잘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